안녕하세요. 수영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형태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기존에 작았던 그런 화분이 아니고 이번에는 30cm 왕대품 화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순 없고요. 너무 길어서 며칠에 걸쳐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거진 한 열흘이 넘게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편집을 암만 많이 한다 그래도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나눠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보여드리기로 할 겁니다. 자,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기존에 제가 몇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보셔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한 취지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커팅을 많이 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략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이게 화분이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아시더라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소품 화분, 작은 미니 화분들을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한 5일에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반건조되고 완전 바짝 말려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금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초벌 굽고 재벌 굽는 것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예전 같으면 2달에서 2달 반 정도 한가마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손도 빨라졌고 아침 9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작업을 하고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한가마를 굽습니다. 자, 굉장히 손을 빨라졌는데 우리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못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급하게 주문하시면 막 이렇게 찍어내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음 느긋하신 분들만 주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정성을 다해서 해드릴 수 있고요. 이 이상은 제 역량 밖이라서 저 쓰러지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도매 문의가 많이 오는데도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도 최대한 시간 내서 제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조금 벅차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기다려 주셔서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대부분들 이게 요즘에 화분들 이렇게 막 쉽게 찍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수제 화분이라고 해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제가 바디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기다려야 돼요. 반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알맞은 시기에 맞춰서 화장토를 발라줘야 되고, 화장토를 바르고 나서도 또 반건조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고 반건조됐을 때 조각을 해야 되고요. 조각을 하고 나면 이번에는 바짝 말려줘야 됩니다. 채색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5일에서 7일 정도, 7일이 가장 적당하거든요. 그 정도 말려주고 그 다음에 채색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주 작은 콩분 같은 경우도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작업이 걸리고요. 중간분이나 대품 화분, 뭐 제일 큰 화분 같은 경우는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되죠. 한가마 보통 채우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그냥 조그만 미니 화분들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뚝딱 나오는 줄 아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각하기 전에도 어떤 그림을 넣어야 될지 많이 제가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가 굉장히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막 운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왜 빨리 안 나오냐고 막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많이 주문하는데 왜 빨리빨리 안 해주냐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 저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최선입니다. 잠도 안 자고 쉬는 날 없이 지금 제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면은 저는 진짜 쓰러져야 되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천천히 마음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열심히 작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가마는 11월 22일 날 초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음 가마로 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가마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주문받은 화분도 있고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싶은 영상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작업도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가마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주문 계속 해주시면 계속 연달아 작업은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바디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거 30cm예요. 30cm 대품 대야 화분을 만들 건데요. 이것도 왜 또 만들기 시작했냐면 우리 구독자님들 크기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거 물어보셔서요. 이게 흙 속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해 놓고 마르는 과정에서 줄고 구우는 과정에서 또 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큰 대야를 왜 만들었냐면 25cm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25cm 화분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30cm 이상은 만들어줘야 불에 구웠을 때 25cm 가까이 나옵니다. 자, 이게 센치 왜 제가 자꾸 강요를 하냐면 주문해 주신 분 중에 왜 센치가 전에보다 작아요? 뭐 커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불이 하는 일이라서 제가 얼마나 줄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가마의 환경이나 온도나 불의 온도나 아니면 습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는 정도가 달라요. 작게 주는 경우가 한 2cm 정도 되고요. 많이 주는 정도는 한 5cm 가량 됩니다. 이게 지금 세숫대야만한 대야 사이즈로 해서 30cm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불에 구워서 나오게 되면 한 2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측정할 때도 이 센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림이 얼마나 정교하게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고 또 얼마만큼의 프로테이지로 그림이 들어가냐에 따라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격 측정할 때는 저희가 뭐 보통 뭐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 정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완성됐을 때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나오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왕대품 화분 30cm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요. 가마에 들어가면 자리도 엄청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림부는 보통 한 20cm 이상 넘어가면 일반 20cm 미만일 때와 가격 차이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 감안해서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주문할 때 보면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른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거의 많이 만들어 가고 있죠. 형태를 지금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작업하는 수제 화분은 손자국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이 손자국을 최대한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나무 주걱을 써서 이렇게 편편하게 펴기도 하고요. 물 스펀지로 해서 편편하게 펴기도 하고요. 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양손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자, 제가 꼼꼼히 한다고 해도 계속 손자국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손작업 표시가 안 나도록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펴주는 작업을 하고 물스펀지로 펴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 제가 영상을 굉장히 짧게 표현을 해서 올려드렸더니 굉장히 쉽게 하시는 줄 아시더라고요. 대부분 댓글에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완전 신의 손입니다. 막 굉장히 빠릅니다. 뭐 너무 쉽게 하시네요. 막 이래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전 지금 이거 지금 대야 이거 작업이 지금 한 일주일째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너무 쉽게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손도 많이 가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이만큼 사이즈가 올라갈 동안 흙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흙가래를 탄탄하게 올려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쉬어갑니다. 그래서 막 중간에 말려주고 올려주고 말려주고 올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안 보여드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무슨 신의 손인 줄 아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모르는 수고와 노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왜냐면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구독자님 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은 이렇게 큰 거 기물 올릴 때 자꾸 무너지고 내려앉는데 저는 너무 쉽게 뚝딱 올린대요.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 제가 많이 말려줘 가면서 올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대를 어느 정도 굳혀가면서 올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절대 이게 금세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일주일째 작업하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화장토 바르는 작업까지 해서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바짝 말려서 중간에 조각하는 작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짝 말려서 채색하는 작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시간을 최대한 너무 길지 않게 보여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영상을 나눠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 들어와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영상인가 다음 영상이 이어지나 궁금하신 분들 계세요. 저희 소양수제합은 그 유튜브 보시면 밑쪽에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재생 목록에 보시면 거기 뭐 채색하는 영상들만 모아놓기도 하고 요렇게 흙 작업하는 작업만 모아놓기도 하고 장미꽃 콧사지나 이런 콧사지 작업하는 것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화분 작업을 최대한 꼼꼼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전 기계처럼 찍어내듯이 깔끔하게 라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요 흙 작업만 지금 제가 거진 하루 가까이 넘긴 것 같죠. 하루 넘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굽을 달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게 또 형태가 굳어야지 굽을 달 수가 있어요. 화분 달이. 그래서 또 하루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굽을 달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반건조 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장토를 발랐습니다. 자, 오늘은 대품이기 때문에 왕대품 30cm 짜리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음에 오늘은 화장토 작업하는 것까지만 올려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각하는 작업 시간이 되면 채색하는 작업까지 올려드리고요. 아니면 조각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채색 영상 올려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미 저는 작업이 조각까지 끝이 났어요. 영상도 찍어 놨고요. 자, 부지런히 해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말라야지 또 채색이 들어가서 바짝 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도 자주 못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는 것 같죠. 자, 꼼꼼하게 작업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대야 모양의 이런 화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막 커다란 창들 심으시려면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불에 구우면 30cm가 25cm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 하루 정도 바짝 말려서 어느 정도 형태가 뒤집어져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할 정도로 약간 반건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뒤집어서 다리를 달아줄 겁니다. 다리를 달기 전에 이제 물구멍 내주고요. 물구멍 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물스펀지하고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물구멍이 화분이 크니까 밑에 2개 정도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자, 물스펀 재질해서 이렇게 곱게 해주시고요. 화분 안쪽에도 제가 코일링을 한번 덧댔습니다. 이게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제일 많이 갈라지는 부분이 물구멍 있는 부분하고 화분을 둘러싼 요 밑에 둥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약간 코일링을 덧대줍니다. 근데 간혹가다 불에 구울 때 거기가 살짝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거 깨지는 거 아니니까 잘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됐으면 뒤집어서 이제 스크래치 내주고 이렇게 흠집을 내주고 여기에다 이제 흙물을 묻혀줄 겁니다. 같은 흙물을 갖다가 이렇게 듬직하게 해서 묻혀주고요. 그리고 나서 코일링 한 단을 여기다가 말아줄 겁니다. 높이는 너무 높지 않게 할 거기 때문에 코일링 한 단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에구 좁아가지고 코일링을 잔뜩 해서 요 밑에다 내려놨어요. 아유, 요 공간이 다예요.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아유, 정말 덩치는 코끼리만한데 이 좁아 터진 데서 하려니까 아이고 죽겠네. 자, 일단은 요렇게 위에 지금 저거 손물레도 들어갈 정도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손물레 이렇게 살짝 놓고 뒤집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위쪽이 입구가 넓어서 손물레가 더 작기 때문에 더 안 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일링 한 단을 덧대 주시고요. 꼭꼭 눌러서 두께감을 맞춰 주신 다음에 위아래로도 꼼꼼히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사이사이 붙이는 부분에 코일링을 얇게 해서 제가 덧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에 구웠을 때 또 굉장히 잘 터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꼭꼭 눌러서 잘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안쪽에도 똑같이 코일링 작업을 하고 꼭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절대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불에 구웠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잘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 번 꼭꼭 눌러서 산소를 빼주고 사이사이에 코일링 대주고 꼭꼭 눌러서 잘 붙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스펀지질 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손자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났죠. 손자국을 없애주기 위해서 나무 주걱으로 해서 편편하게 펴주고 그 다음에 윗부분을 깔끔하게 잘라내서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눌러주고요. 물스펀지질 해주고요. 자, 이게 흙이 너무 딱딱한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 갈라져요. 그래서 웬만큼 약간 어느 정도 흙이 약간 탄성이 있을 때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나무 주걱으로 지금 편편하게 올려주고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하셔야 손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꼼꼼히 해도 이 손자국 할 때는 손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약간 인간적인 면이니까 그런 건 또 봐주세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굽 부분을 깔끔하게 라인을 맞춰서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물구멍 부분도 물스펀지 많이 해주셔야 되고 둥그렇게 코일링 달았던 부분 그 부분도 굉장히 물스펀지질로 해서 잘 펴발라줍니다. 굉장히 잘 이렇게 펴발라준다고 해도 불에 구울 때 약간 약한 그 뭐라 할까요? 너무 얇으면 또 살짝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해요. 지금 제가 거의 편집을 많이 해서 그런데 중간중간에 물스펀지질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주걱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꼼꼼히 해서 해주셔야 그나마 불에 구웠을 때 덜 터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그래서 대부분 터지는 것들을 싫어하시니까 온도를 낮추대요. 한 1100도에서 뭐 1200도 이 정도 되면은 뭐 온도가 낮으니까 덜 갈라진대요. 근데 또 그만큼 화분이 또 무르기 때문에 무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흙이 바짝 제대로 구워지질 않기 때문에 단단함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1230도에서 1250도 이렇게 단단하게 구워내기 때문에 불에 갈라지는 거는 자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이렇게 깔끔히 하면 자, 어느 정도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바람구멍을 내주면 됩니다. 화분 밑쪽에 바람구멍이 있어야 물구멍 있는 대로 숨을 쉬겠죠. 그냥도 숨을 쉬는데 원래 이렇게 도자기 화분은 그냥도 숨을 쉬어요. 근데 물구멍이 있으면 훨씬 더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가서 뿌리 부분이 습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물구멍을 크게 해서 한 3개 정도 내주고 있습니다. 바람구멍. 자, 바람구멍은 줄칼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도예할 때 많이 쓰는데 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U자 형태로 해서 잘라서 잘라주고 물스펀지질을 해줍니다. 자, 지금 이 바디는 어느 정도 반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위쪽도 말려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U자형 칼이에요. U자형 칼로 해서 이렇게 U자로 해서 이렇게 이게 줄칼이에요. 줄칼. 자, 이렇게 줄칼로 잘라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바람구멍을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물스펀지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부분이 꾸덕꾸덕해서 이렇게 만졌을 때 어느 정도 단단할 때까지 말려주신 다음에 뒤집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화분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밑에 부분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꼭 말려주신 다음에 뒤집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영상을 짧게 편집을 하기 때문에 바로 뒤집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한 반나절에서 한 하루 정도 보시다시피 이제 좀 딱 어느 정도 단단해질 때까지 반건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뒤집어서 안쪽에 다시 한번 물스펀지질 해주고요. 그리고 이 화분 위쪽에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형태가 어느 정도 반건조돼서 꾸덕꾸덕해지면 이제 제가 화장토를 바르겠습니다. 화장토는 3번 정도 바를 거예요. 보통 한 2번에서 3번 바르거든요. 근데 저는 2번 바르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3번 바르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화장토도 그게 물에 약간 물을 얼만큼 타냐에 따라서 물기가 달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섞어서 해주셔야 돼요. 너무 묽으면 잘 흙이 안 묻어나고요. 흙색이 너무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러지 않고 화장토가 또 너무 되면 붓질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물을 섞어서 쓰셔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쓰기 전에 화장토를 이렇게 고운 체에 갈아주세요. 저도 처음엔 그냥 썼는데 계속 이물질이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쌓이다 보면 화장토 발랐을 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만한 채 있어요. 조그만한 채 쇠로 된 거 그걸로 해서 일단은 먼저 채로 이렇게 골라낸 다음에 그러면은 조금 더 화장토가 입자가 많이 고와지는 고운 입자로 바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발립니다. 붓질도 잘 되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건조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화장토를 바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하얀색, 백색 화장토를 바를 거고요. 화장토를 바르는 이유는 물론 약간 형태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하나 더 있다고 치면은 이 바탕색을 칠할 때 색깔을 칠하고 바탕을 칠하고 중간에 물감으로 칠할 때 색이 잘 먹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얀색 물감을 칠하는 게 아니고 저는 화장토를 칠을 하거든요. 그리고 화장토는 바르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흙이 위에 부분을 전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위에 전 부분이 너무 바짝 말라 있으면 화장토가 발랐을 때 이 전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쩍쩍 여러 군데가 갈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장토 바르는 시기는 만약에 반건조를 시키는데 딱 만져봤을 때 위에 전 부분이 너무 바짝 말랐다 싶으면 화장토를 바르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쪽쪽 많이 갈라집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포인트 중요합니다. 위에 흙 부분이 이렇게 만져서 보시면 밑에는 더 축축하고 위에가 빨리 말라요. 위에 전 부분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전 부분이 너무 바짝 말랐다 싶으면 화장토를 바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화장토를 포기하시거나 물감으로 바탕을 칠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웬만하면 꾸덕꾸덕하고 약간 위에 수분기가 있을 때
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옆에 보이시죠? 제가 열심히 잘 섞었습니다. 이게 가라앉아요. 화장토가 가라앉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섞어서 위에서 아래로 잘 섞어 주신 다음에 발라주셔야 잘 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에 묽은 부분만 있어서 잘 발리지 않습니다. 자, 위아래로 이렇게 잘 펴발라 주시고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잘 펴발라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걸 잘 펴서 될 수 있으면 얼룩지지 않고 웬만하면 잘 펴질 수 있게 한 방향으로 한번 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칠할 때는 이렇게 앞뒤 상관없이 위아래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쓸어서 아래로 위로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해서 붓을 떼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붓을 떼면 붓자국이 굉장히 쨍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발랐을 때 이 정도 발립니다. 자, 이렇게 발리고 그 다음에 또 말려주셔야 돼요. 말려주시고 반건조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손에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화장토가 안 묻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발라주시고요. 또 한번 다시 다 바른 다음에 한번 쓸어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쓸어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말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3번 발라서 끝을 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지만 다음 영상 또 조각하는 영상과 채색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30cm분 대형분 지금 같이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시고요. 요런 화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각 영상도 준비하고요. 채색 영상도 준비해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양수자분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